악착같이 버텨라. 그러면 당신한테 맞는 약은 나온다. 내 몸을 암하고 싸울 수 있게끔 무장을 제대로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다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환자분 한번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사기인데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이 끝나고 나면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엄청나게 암의 발전 속도가 빨라요. 약도 진단하는 방법도 이게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악착같이 버텨라. 그러면 당신한테 맞는 약은 나온다. 임상이든지 상용화가 되는 약이든지 간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약이 워낙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랄까, 또 나한테 어떤 희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봐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악착같이 버티세요. 정말 좋은 약들이 나와서 암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으리라고. 그게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몇 년 아니라고 봐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그 면역학 강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30년만 되면 암을 정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희망이 보이는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임상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주 그 획기적으로 생각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관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내 전신적인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대학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방사선 수술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내 몸을 암하고 싸울 수 있게끔 무장을 제대로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다가 우군들이 들어오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몸의 면역이라든지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암에 정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양배추는 어떤 항암 효과가 있나요? 양배추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일단 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해독 작용부터 해서 항암 작용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첫째로 소화 작용도 좋게 해주죠. 특히 이제 양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U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비타민은 아니지만 이제 비타민에 가까운 그런 거에서 우리 이제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붙인데, 비타민 U가 유궤양 치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편해지잖아요. 그거는 이거 비타민 U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위장장애라든지 위염이 있는 것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가지고 있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설포라판, 그 다음에 이제 인돌스, 카비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해독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도 있고, 양배추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이런 부분들을 장내 미생물들을 유익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변을 잘 보게끔 해서 변비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장 점막에 여기서 일어나는 면역 작용을 아주 좋게 해줘가지고 면역도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양배추는 가장 친근하게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이고, 또 우리 양배추나 비스무하게 우리나라는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양배추는 항암 음식입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양배추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 2025년 금년에 나온 거거든요. BMC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잡지에 실린 건데, 십자가 식물 양배추하고 결장암 가운데 역상관 관계죠.
양이 늘면서 암이 얼마만큼 역상관관계로 해서 줄어드는가 이걸 본 건데 이게 메타 분석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논문을 같이 합쳐갖고 본데 여기에 대상자가 97,595명,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죠.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섭취량하고 관련이 있더라. 고섭취군, 많은 걸 먹는 게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20% 이상의 결장암 위험도를 낮추더라.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 보통 이제 20g 이상이면은 효과가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40에서 60g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위험도를 떨쳐주는 그 효과가 좋은 거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60g 이상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 효과가 비례하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적게 먹는 거 이런 것보다도 적절하게 한 40에서 60g 정도를 하루에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더라는 그 자료를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항암 섭취를 극대화하는 양배추 섭취법이 있나요? 우리 양배추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달라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생으로 먹게 되면 약 톡 쏘는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거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쪄서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70도 정도, 70도 이하가 되면은 그 우리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파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로시나제가 파괴가 되지 않아야 설포라판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열에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되게 한 70도 정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즙으로 내 가지고 우리 양배추 즙은 우리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다이어트 뭐 비만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 즙을 내서 하는 방법. 이 방법도 상당히 좋죠. 그냥 익혀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생즙을 내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타민 U라든지 글루타민이나 설포라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보통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cc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양배추를 발효를 해가지고 김치를 만들듯이 하고, 우리 그 사우어크라우트라 해가지고 독일에 보면 우리 김치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양배추로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도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게 되면 상당히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양배추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양배추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거고 크게 많이 주의할 건 없지만, 와파린을 먹고 있는 항응고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 안에 비타민 K가 있어요. 그래서 응고작용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이 약효가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시간 간격을 좀 떼고 난 후에 먹는 게 좋겠고, 또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분들이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을 띄우고 먹는 게, 보통 보면은 4시간을 띄우라고 하는데 4시간을 다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띄워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으로 먹거나 이랬을 경우에 위라든지 이런데 점막 손상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쪄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항암이나 뭐 방사선을 하다 보면은 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설사가 난다든지 복통이나 막 가스가 많이 차고 할 때 양배추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양배추 자체가 십자가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식물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여러 십자가 식물들이 조합이 됐을 때는 효과가 훨씬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늘이나 양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게 효과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양배추 속에는 되게 이제 해독 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항염증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조합이 됐을 때 효과가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강황, 커큐민이죠. 그래서 강황하고도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같이 했을 때는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특히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높아져요. 폴리페놀 같은 경우 많이 올리죠. 그래서 이것도 궁합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녹차하고 같이 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이제 변이 된 유전자들을 조절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DNMT나 HDAC 이런 유전자들을 억제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녹차하고도 같이 궁합이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하고 같이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호박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호박도 마찬가지로 칼라가 있어요. 이 칼라가 있는 게, 칼라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다 좋은 항암 작용, 해독 작용 이런 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호박 속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해가지고요, 항암 작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세포 자살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쿠쿠르비타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호박이거든요. 그리고 호박 속에 보면 이제 그 베타카로틴, 비타민 A 계통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보면 호박 속에 들어있는 노란색, 이게 카로틴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타카로틴이나 그 다음에 루테인, 지어잔틴 같은 비타민 A 계통, 이거는 이제 되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암세포는 어때요? 분화가 나쁘면 나쁠수록 악성으로 가거든요. 그 분화가 잘 되면은 악성으로 안 가요. 근데 이런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비타민 A 계통은 분화를 잘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화 상태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으로 ROS를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계통은 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주기도 하고, 또 호박 속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하고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암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아연하고 셀레늄이거든요.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호박씨 속에도, 호박씨는 우리가 견과류로 많이 먹잖아요. 이런 부위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호박씨도 버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식이섬유, 펙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박은 껍질부터 안에 있는 내용물, 그 다음에 씨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좋은 그런 항암 음식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있나요? 호박도 마찬가지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2003년 1월 달에 발행한 캔서레터지에 기고된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이 호박 속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 이걸 썼을 때 항암 작용과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보여주는 자료인데, 대장암, 유방암, 폐암을 봤어요. 얼마만큼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대장암은 한 81.5%의 암 세포 성장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다음 유방암은 87%, 폐암은 96%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호박 속에 있는 쿠쿠르비타신이 엄청나게 강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호박은 강한 항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호박 어떻게 먹으면 암에 좋을까요? 우리가 호박은 일반적으로 먹을 때 익혀서 먹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90도에서 100도씨 정도 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조리를 하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한 10분 이내로 쪄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더라.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다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거의 한 30% 이상 파괴가 돼버리고, 또 호박 속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도 상당히 파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분 이내, 짧은 시간에 찌는 게 좋겠다는 거고,
마시고요. 그 어떤 지용성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견과류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 껍질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박씨 같은 경우도 어때요? 씨 안에도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씨도 버리지 말고, 먹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그냥 쪄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호박죽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죽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박으로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들하고 호박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야채 수프를 만들 때 호박이 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해서 저도 좀씩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암 환자 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호박을 선택할 때 좀 주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박을 먹었는데 되게 쓴맛 잘 안 나잖아요, 호박이. 그런데 호박이 좀 미숙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좀 상하면 쓴맛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 구토라든지 설사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쓴맛이 나는 이런 호박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호박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칼륨이 많은 게 우리 세포 탈수를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주변에,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알칼리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거든요. 호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장이 나빴을 때, 콩팥이 나쁘게 되면 혈액에 칼륨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칼륨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죠. 근데 되게 아예 신장이 나쁜 분들은 이런 걸 잘 섭취를 안 해요. 그런데 되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확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겠고, 호박이 단호박도 있고 또 늙은 호박, 이런 호박들에는 보면 약간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이렇게 당 지수가 올려서 암세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호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십자가 식물하고도 잘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나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같이 먹게 되면 항암 작용도 높이고, 그 다음에 해독 작용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게 이제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이제 강화, 커큐민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 같은 걸 같이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었을 때는 상당히 그 세포 자살 효과를 높여주는 뭐 B53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댓글에 대한 답글 시간입니다. 숙남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췌장암 환자인데요. 무 먹어도 됩니까, 박사님? 췌장암 때는 무 좋죠. 췌장암은 어쨌든 소화기관이거든요. 여러 가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이런 호르몬도 나오지만 소화액이 나오죠. 아밀라제, 리파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되면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효소들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는 그런 소화 효소를 보충해주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은 단백질도 공급을 해주고 또 이소플라빈이 많아서 여러 가지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들을 효과를 높여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검정콩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죠. 검은색이 추가가 돼요. 즉 이거는 안토시아닌, 검은색에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죠. 그래서 콩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다가 안토시아닌 효과를 하나 얹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콩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콩이 가지고 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아주 여러 가지 작용을 했어요. 암세포가 DNA가 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염증도 막아주고, 또 세포 자살 효과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을,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걸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콩이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다이드 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플라본 계통의 성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 같은 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우리 콩을 갈면은 콩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 거품이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이렇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콩 속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식이섬유가 있죠. 그래서 장 기능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도 있나요? 이 뭐 콩이야 뭐 다양한 효과가 나와 있는데 콩은 사실은 보면은 동서양이 효과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은 우리 국내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콩이 가지고 있는 검은 콩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항암을 했을 경우에 효과를 예방하거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또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장 용종을 가지고 암으로 넘어가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콩을 0.2% 농도로 만든 거하고 0.5% 농도로 해서 얼마만큼 이게 종양 발생이 억제가 되는가를 본 건데 0.2% 했을 경우에 16% 정도의 대조군에 비해서 종양 발생이 억제가 되더라. 그리고 0.5%를 했을 경우에는 31에서 한 32% 정도의 억제율을 보이더라. 이런 자료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0.2%, 0.5% 용량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데서 비례해서 억제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콩을 먹을 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양을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적게 먹는 경우보다는 좀 양을 좀 많이 적당한 양을 먹는 게 효과가 좋더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시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콩을 많이 먹고 검정콩도 우리 콩자반 해가지고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할 때 먹는 양이면 충분할 것 같고 뭐 특히 내가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량 먹을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정콩 어떻게 먹어야 암에 좋을까요? 일단은 검정콩을 먹을 때 절대 껍질을 버리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 껍질 속에 안토시아닌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이 껍질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콩을 먹을 때는 콩은 아주 컴팩트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게 되면은 소화가 다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불려서 조리를 하더라도 보통 한 8시간 정도 불리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불려 가지고 조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죠. 여기에 보면 뭐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올리브오일, 강황 이런 분도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보통 섭취 양은 하루에 한 30g에서 50g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콩을 먹을 때 콩 속에는 식이섬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섬유들을 같이 먹게 되면 약이라든지 뭐 기능식품을 먹을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미네랄 계통의 철분이나 아연 보충제 이런 거 먹을 때 콩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흡수를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간격을 떼고 먹는 게 좋겠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면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콩은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도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콩 속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당체들이라든지 식이섬유 계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에 소화장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이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겁니다.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콩하고 같이 먹었을 때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십자가 식물,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양파, 부추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겠고, 강황이나 올리브, 강황 같은 경우는 항염증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강화시켜주고 올리브오일은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콩하고 우리 해조류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역국을 먹을 때 어때요? 된장
끓이면서 미역 넣어서 먹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 현미나 귀리, 메밀과 같은 전곡류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인슐린 감수성을 상당히 높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항암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강영생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암에 꿀에 절인 생강이나 인삼, 마늘 먹어도 될까요? 뭐 생강이나 인삼, 마늘 먹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꿀에 넣어도 될 건지. 꿀은 일종의 과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은 이게 당 지수로 보자면 일반 설탕이나 단순 포도당에 비해서 당 지수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속도는 좀 늦어요. 하지만 포도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꿀 속에 보면은 자연에서 해서 설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 이게 꽃이 없을 때는 벌들을 키우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설탕이 들어간 게라면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당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을, 암세포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그래요. 호기성 해당작용이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산소가 있어도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안 하고 세포질에서 적은 에너지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호기성 해당작용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암세포가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과당은 이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는 당지수 올려서 문제만이 아니고 해당작용을 강화시키는 효과 때문이라도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미나리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미나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냥도 먹기도 하고 살짝 데쳐서 먹기도 하고 많이 먹는 건데, 아마 개념을 되게 해독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미나리 그러면 해독 이런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미나리 속에 들어있는 털페노이드라는 성분이 해독을 강화를 시키죠. 특히 이제 2단계 해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종종 우리 미나리가 엉겅퀴라든지 그다음에 민들레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실리마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실리마린은 별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오히려 이제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해독도 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없애는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클로로필, 엽록체 이런 부분들이 P53을 암 환자들이 되게 유전자가 P53 변이가 많이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거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리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있나요? 국내에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2011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미나리 속에 들어있는 프록토 올리고당 발효액을 가지고 간암 세포가 얼마만큼 증식이 억제되는가 그 효과를 본 논문이거든요. 이게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건데요. 이게 간암 세포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증식하는 것을 얼마만큼 억제하는가 봤는데, 이 농도를 밀리리터 1mg 아주 최대로 올렸을 때 억제하는 율이 한 20% 수준까지 이렇게 억제를 높이더라. 이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미나리 어떻게 먹으면 암에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나리 먹을 때 완전 익혀갖고 먹지 않잖아요. 살짝 데쳐서 먹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70도에서 한 80도 정도에서 한 30초나 한 1분 정도, 1분 이내에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고, 기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기름 종류하고 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나 이런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 미나리는 우리가 녹즙을 만든지 방법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통째로 약간 살짝 데쳐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가 미나리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예, 주의할 때는 미나리도 칼륨이 많은 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경우에 칼륨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미나리를 이제 재배하는 곳, 우리가 보통 미나리깡이라 하죠. 여기가 이제 보통 그 습한 지역에서
커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어떤 세균 감염이라든지 기생충이나 중금속 오염 같은 이런 게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배한 곳을 잘 좀 살펴보고 구하는 게 좋겠고, 또 구해 오더라도 이 부분을 잘 씻어 가지고 위생상 충분하게 청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익히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먹기 때문에 세균이나 기생충을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나리를 구할 때 어떤 흙내가 많이 나거나 그 다음에 씁쓸한 맛이 있을 때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나리, 어떤 식품과 먹으면 더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 식물을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십자가 식물들은 어떤 거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부추 이런 부분들 같이 먹으면 해독작용이라든지 항암 작용을 높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강황이나 올리브오일도 좋은 것 같고요. 토마토, 그 다음에 검정콩 이런 부분들 같이 먹으면 해독,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씻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히 이제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 방대해요. 우리 환자분이 어떤 상황인가가, 왜냐하면 평소 때 아무 내가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뭐 그럴 만한 원인이 없는데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 가지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에 따라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방대하게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면을 잘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죠. 잠을 못 잔 것은 잠을 안 드는, 잘 빨리 못 드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가 있고, 잠이 들더라도 계속 꿈속에서 비몽사몽을 헤매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수면 장애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이런 이제 수면 장애 있는 것을 조절을 하려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수면 조절하는 생활 습관을 조금 보셔야 돼. 일반적으로 보면 저녁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막 졸립잖아요. 그러면 낮에 자면 안 돼요. 그리 되면 저녁에 또 잠이 더 안 오죠.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졸립더라도 낮에는 가능한 안 자는 게 좋고,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찍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빨리 잠이 안 오니까는 어때요? 잠을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1시에 잠을 든다. 그러면 한 9시부터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말이 그래요. 침대는 그냥 잠을 자는 시간에만 있어라. 잠이 안 드는 시간에 침대에 있는 것은 안 좋다 그 말이에요. 내가 졸리울 때까지 기다리다가 침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낮에 조금이라도 낮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녁에 어떤 간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내 몸에 다시 긴장 상태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을 일을 시키니까 오히려 잠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어떤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TV를 너무 오랫동안 본다든지 핸드폰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잠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인터넷 같은 게 찾아보면은요 수면을 이제 교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방법도 다 이용을 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우리 수면을 잘 오도록 하는 그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식들, 상추 같은 거, 상추가 우리 수면을 잘 오도록 하는 그런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품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섭취하는 게 더 좋고, 근데 그런 방법을 해도 안 된다. 뭐 약을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수면 유도제를 쓰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멜라토닌 제제를 써요. 이거는 수면 유도제는 아니에요. 환경을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것을 이제 먹는데 너무 과량을 쓰지 말고 적은 양부터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멜라토닌 제제는 바로 잠이 오게끔 하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혈중 농도가 높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보통 3주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럼 3주 정도는 꾸준히 이걸 복용을 하면 내 몸이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항암 작용도 멜라토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권하는 거예요.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 음식 교정 하면서 이건 같이 먹는 건 좋겠고. 근데 그래도 되질 않는다 할 때는 이제 수면 유도제를 이제 써야죠. 근데 수면 유도제는 약간의 습관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가 먹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일정 기간 너무 심할 때만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끝나고 지금 방사선 치료 중이에요. 감 먹어도 되는지요? 감은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감은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감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아주 단감. 사실 감 속에 들어있는 항암 작용은 탄닌 성분이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탄닌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단감, 우리가 단감하고 땡감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땡감이 떫잖아요. 이 안에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있어요. 근데 너무 떫어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약간 홍시가 됐을 때 먹는 게 좋은데 완전하게 익혀버린 것보다는 약간 떫은 감이 남아있을 때가 좋고, 감도 마찬가지로 약간 미숙과가 있을 때가 항암 효과는 더 높은 겁니다. 완전히 익은 것보다는.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변비가 있을 때는 감을 먹게 되면 어때요?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감은 나쁘진 않지만 단감은 권하는 건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제가 우리 음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음식의 양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여기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좋으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너무 양이 많아지죠. 우리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되게 적게 먹는데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요거 조금 먹고요, 이것도 조금 먹고요, 이것도 조금 먹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 생각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게 과식이다.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다, 이건 적당하고 소식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양이 많았을 때는 그건 과식입니다. 한 가지가 조금씩이라 해서 소식 개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양이 많으면 그건 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지수가 많더라도 양은 아주 적게 하면 괜찮아요. 너무 합쳐서 많은 것은 피하시는 게 오늘 마치면서 이걸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